네, 아주 오랜만에 만나보는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사연들이 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 취업 보객이 선임 연구원 김현준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더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추석 같지 않아서. 추석 때 빠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얼굴이 안 그래도 작았는데 더 좋은 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뭔 일 있었습니까? 추석 전에 이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한창 띄워놓고 아, 가는 그렇죠. 바람에 예.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자소서 첨사 의뢰를 받느라고 추석을 제대로 쉬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좀 아이슬란드 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죠. 또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싫으신가 봐요. 참 좋습니다. 예.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게 스킬이 점점 늘어나서 네. 뉴스 잘하고 감정이입해서 굉장히 저희가 연기력도. 그러니까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풍부한 연기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치님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사회 현실을 굉장히 반영이 잘한 그런 사연을 갖고 왔는데요. 요즘 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한국을 떠나야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을 주제로 한 어떤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취준생의 고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씁쓸한 얘기로 시작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확 다운되네요. 네. 예. 자, 그럼 사연을 보기 만나전에 앞서서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는요,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해결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바로 외국계 기업 지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요즘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닉네임이 외국 기업 근무 소치. 벌써 닉네임부터 간절한데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취준생, 그러니까 백수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자리에 앉아서 이력서를 쓰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정말 허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헬조선 하는데 저는 완전 100% 공감입니다. 이 취업도 너무 힘들고 국내 대기업은 또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이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매번 낙방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탈락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 외국계 기업은 어떻게 또 뭐부터 건드려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이력서, 자소서 쓰는 법만 알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영어는 조금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적인 거를 잘 몰라서요. 이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이게 되게 지금까지 많은 사연을 봤지만 이분 좀 대략 난감한 것 같기도 하고 백수신데다가 이제 대기업이 어려워서 또 해외를 간다고 하시고 네. 근데 또 뭔가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었는데 영어는 또 괜찮다고 하시고 검증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요즘 국민들도 그렇고 취준생들도 그렇고 살기 힘들다, 살기 그렇죠. 힘들다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아질 기미가 어떻게 한국에선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학생도 한국 기업 가기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외국 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질문 받을 때는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저희가 박창규 대표님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해외 맞아요. 취업은 안 되고 내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외국계 기업이 나은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지만 아닌가 봐요. 물론 외국계 기업이 한국계 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나은 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만큼 세계 경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취준생들도 힘들지만 외국 기업을 노리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도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고민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영어는 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 토익 점수를 기반으로 한 영어를 좀 한다면 실전에서 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아나운서 분들께서도 직업 상담의 영역을 건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음. 네, 잘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영어를 좀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기준에서는 여태까지 경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영어 구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의사는 표현할 줄은 압니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부분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하자면 네.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한테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건지 어떤 얘기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월급을 잘 받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계 기업도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뽑는 사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나 저기나 뭐 국내나 외국이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국내 채용 시장 분위기도 뭐 그리 좋지만 않은 상태고요. 자, 그럼 사연 주신 분의 고민을 제가 좀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외국계 기업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슬슬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외국계 기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력서나 자소서 자체를 영어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문으로 작성한 이력서 자소서뿐만 아니라 영어 면접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문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까 영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저번에 코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좀 살짝 기억이 남는데 그렇습니다.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는 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학생은 뭐 본인이 영어가 조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실력이 정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의 그 평가만 안 돼요. 남이 잘한다고 그래야지 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당장 이분 상태가 예. 영문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을 했을 때 네. 정말 잘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면접을 봤을 때 정말 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제가 영문 이력서 작성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는 토익 잘 봤었어요? 저는 토익이 아니라 토플을 봤었습니다. 왜요? 왜 그때 과라고?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토플을 아. 봤었는데 네, 어허. IBT. IBT. 네네네. 몇 점이었습니까? 공개해야 되나요? 예.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교환학생 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잘했다는 얘기네요. 갔다만 왔습니다. 근데 토플을 해도 영어 네. 잘한다는 느낌 들진 않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요. 별개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대로 영어 좀 한다고 하지만 이게 토익 점수를 기반으로 한 거라면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그 고민 주신 분이 토익 성적으로 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라면 좀 자세히 좀 말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문서,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영문 이력서인데요. 영문 이력서는 틀이 없습니다. 틀이 없죠. 네, 틀이 없어서 제가 이력서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서 좀 많이 가렸습니다. 근데 가리다 보니까 누구 거 가져오신 거예요? 보기가 좀 흉해요. 근데 어쩔 수 예. 없이 보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예. 영문 이력서는 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뭘 써야 되나. 저 이력서를 조금 전체 화면으로 해줄 수 있나요? 잘 안 보여서요. 예. 네. 예. 얘기해 주시죠. 네네네. 한국 이력서를 그냥 영어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우선은 개인 정보를 쓰는 난이 한글 이력서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성명, 그다음에 현재 거주지, 주소죠.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예. 네, 그리고 한글 이력서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본인의 강점을 정리해서 써주는 Summary of Qualifications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이게 번역하면. 저 잘났어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잘났어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저 잘났습니다. 본인의 경쟁력.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를 서머리를 하셔서 제일 위에 써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강점을. 예. 네. 네. 이남규 아나운서 이거 안 써봤어요? 저는 저 서머리란을 처음 보네요. 그래요? 서머리란을 지금 이렇게 봤는데 저게 정말 중요한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외에도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거 어차피 밑에 자격증란이나 이런 거에 다 자기가 필요한 걸 쓰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격증으로 안 보나 봐요? 그걸 풀어 쓴 거를 그렇죠. 중시하는 거예요? 우선은 자격증은 정말로 퀄리피케이션이고요. 네. 내가
사람적으로, 아. 이력적으로 난 이런 거 잘해요라고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단편적이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렇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educations 부분인데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가장 최종 학력, 최종 학력. 네,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력. 이걸 얼마만큼 써주시면 배웠냐?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보통은 이제 대학이 되겠죠. 네, 그래서 대학과 전공 그리고 학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학사 같은 거 받으면 저 석사 받으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석사를 받으면 외국계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하. 학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네.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영문 이력서에는 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또 배치를 그렇죠.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서머리를 맨 위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저거 만약에 답이 없는 분들은 진짜 아무거나 막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서머를 제일 위에 써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을 쓰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를 굳이 따르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 지원 직무랑 전공이 음. 맞으면 에듀케이션을 쓰라고 하지만 아하. 맞지 않으면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먼저 써도 아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어쨌든 예, 예. 이력서인데 그렇게 쓰면 너무 좀 심플하게 되지 않나요? 보통은 뭐 개인 정보나 그렇죠. 서머리 학력, 자격증 이런 걸 하더라도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죠. 외국계 기업은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도 맞는 사실인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 다른 게 예. 정말 필요한 것만 봅니다. 아, 실전만 정말 네, 정말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꽉꽉 채워서 2,000바이트, 5,000바이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오히려 영어가 조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계 기업을 써보지 않을래라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정말 저는 외국 바로 스타일이군요. 네, 그렇다면 방금 보여주셨던 이력서가 저 항목들이 끝입니까? 이게 참 궁금한데 뭐 한 장-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또 국내 기업에서 어떤 직무 역량 같은 걸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리한데요. 예. 네, 이윤정 아나운서 날이 서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입니다. 네, 네, 편하게 저 당연히 경험을 쓰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에 관련된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예. 네. 네, 역량에 관련된 경험이 적으면 그냥 experience라고 란을 하나만 만드셔서 쓰시면 되고요. 인턴이나 돈을 받았던 경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work experience라고 란을 따로 만들어서 써주시면 네. 좋아요.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봉사 경험이 있으면 volunteering experience라고 써주시고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어떤 학교 동아리 경험이라든지 교육 수료 활동 같은 게 있으면 extra curricular activities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뭡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가. 그 activities랑 예. 그 다음에 experience랑 volunteering이랑 이거 이외에 내가 뭔가 더 자랑하고 아하. 싶은데 아, 자랑하고 그래서 싶은데 엑스트라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엑스트라라고 빼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영어 이력서 쓰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면접에 관한 팁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좀 정리해서 좀 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영어 면접 준비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한국어로 준비한 걸 그대로 번역을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한국어 면접할 때도 제가 항상 그래요. 면접은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어 문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 면접이니까 문법을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어 문법이 맞았나 틀리나를 그게 절대 보지 학교의 않습니다. 당락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렇기 절대 때문에 아니죠. 오히려 중고등학교 영어 수준으로 정말 쉽게 말을 잘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김현준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 정색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문법 신경 쓰다가 시간 뺏기지 마시고 중고등학교 어휘로 워딩을 이용해서 정말 전달만 잘하시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음.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그다음에 해외로 아예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피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도피성으로 가서 막 접시 닦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도피성으로 도망가시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게 돼요. 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정말 차근차근 내가 이 역량을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나의 역량이 해외로까지 뻗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네.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런 영어에 관련된 스펙들을 굳이 토익 점수나 아니면 어학 점수로 쌓지 마시고요.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민 상담자분
분명히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감 이거 하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취업 TV 취업 상담소 끝으로 이남기 아나운서 그리고 김현준 코치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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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